간밤 안녕하셨냐라는 인사를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빅 이벤트 중 하나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하원 의회에서의 연설 증언이었는데,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큰 이벤트가 이제 마무리됐는데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아주 강력한 매파 발언이 좀 쏟아지면서 증시를 눌렀는데요. 잠깐 좀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우 지수가 1.7% 급락을 했고요. S&P 500도 1.5 내리면서 또다시 4,000포인트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25%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금리에 민감할 경우에는 이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더 커졌던 이런 경험들이 많은데, 그래도 오늘은 나스닥 지수가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선방했다라는 좀 평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 시장이 정말 난리 부르스가 난 건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멘트들이 시사하는 것들, 그게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은 그겁니다. 기준금리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건데요.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강력했다. 그랬죠. 그게 이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것은 금리 수준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연준 인사들이 최고금리 수준을 약 5에서 5.25 밴드, 그러니까 그 중간값인 5.1%로 최고금리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5.25에서 5.5% 구간, 그러니까 5.4%로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다라고 해석들을 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시사점,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우리는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고용지표, 물가지표가 뜨겁게 나올 경우, 그럴 경우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인다? 이 얘기는 지금 기준금리 인상폭을 예전에 75bp에서 50bp로, 그 다음 25bp로 낮췄는데, 이거를 다시 속도를 높이겠다? 또 50bp 인상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3월 FOMC에서 50bp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은 아예 그럴 가능성은 없어라는 그런 류의 멘트였는데, 오히려 거기에 힘을 실어줬어요.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 높일 준비가 돼 있다라니까 3월 회의에서 50bp 인상 가능성, 이거 시사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한동안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의회에서의 어떤 기조 발언이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에 대한 항의가 있죠. 연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인플레 목표치 2% 설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긴축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라고 약간 좀 비판을 했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럼 할 일 안 하고 인플레 그냥 5에서 6% 정도로 유지를 한다면 그 노동자들, 그 근로자들이 그럼 더 나아지겠느냐? 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후의 수단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긴축 강도에 대해서 조금도 뒷걸음질 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정말 강경한 매파 발언이었다라는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장의 반응을 좀 봐야 될 텐데요. 결국 우리 이 CME의 패드워치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면 우리 3월 FOMC 회의 22일 날 기준금리 어떻게 할까 전망들 내놓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25bp 인상 가능성을 매우 높이들 봤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역전이 됐습니다. 제가 좀 가리고 있는 부분이 25bp, 그리고 길다란 그 옆에 있는 막대선이 50bp 인상 가능성에 베팅한 그 확률인데요. 25bp 인상 가능성 지금 한 29% 정도 되고요. 29.5 되고, 이제 50bp 인상 가능성에 베팅하는 시장 참여자들, 트레이더들이 70%로 높아졌습니다.
이게 어제만 하더라도 하루 전만 하더라도 50bp 인상 가능성 베팅하는 사람들 31%였고요.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24%, 한 달 전에는 9%에 그쳤었는데 이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 이후에 70%로 높아진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연설을 듣고 우리 월가에서 나온 이야기들 또 정리를 해보자면 모건 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들은 결국 경제 지표에 따라서 3월 회의에서 50bp 인상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연준 의장이 시사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관건은 2월 고용보고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2월 고용보고서가 강력하게 나올 경우 더 빠르고 긴축 주기를 우리는 좀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고용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서 3월 금리 인상폭이 좀 결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고용보고서 진짜 못 나와라 지금 이렇게 바라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 브리클리 파이낸셜 그룹의 피터 부크바 최고 투자 책임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금리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좀 각각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이번 FOMC 3월 FOMC 회의에서 연준 인사들이 금리 전망을 하는 그 점도표, 요 점도표상 이전 5.25 이게 이제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9명의 인사들이 2023년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찍는 그 점도표인데, 거기에서 지금 최고금리를 5에서 5.25 구간에 찍은 사람들이 19명 중에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중간값으로 해서 5.1%를 최고금리로 보는 건데, 이게 결국은 5.25에서 5.5%로 기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금리 수준이 5.1에서 5.4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인상폭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연준이 이미 긴축 속도를 50에서 25로 늦춘 상황에서 글쎄 다시 50으로 회귀?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긴축을 멈출 때까지, 이 최고금리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25bp의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들도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보다는 고용보고서 잘 나오면 50bp 인상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제 70%로 늘어났다라는 거, 이거는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결국은 금리에 대한 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채금리 시장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2년물과 10년물 간의 금리가 이제 역전 상황인 것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역전 폭이 42년 내 최대까지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나왔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아무래도 국채금리 중에서 그래도 이 단기물에 속하기 때문에 정책금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장이죠. 금리인데, 이건 5.0148까지 올라가면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를 했습니다. 긴축이 강화된다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당연히 거기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그냥 빠르게 치솟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장기물인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10년물 국채금리는 어떤 시장의 그런 긴축을 반영함과 동시에 이 장기금리이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경기 상황도 반영이 되는 게 이 10년물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물은 그냥 정책금리, 지금의 금리의 민감도가 높고, 10년물은 이것 플러스 경기에 대한 전망까지도 반영되는 것인데, 이게 소폭 내렸다는 것은 긴축이 강화되면서 결국은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지금이야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막 금리 인상을 하지만 경기 안 좋을 때는 경기 부양으로 해서 금리를 낮추잖아요.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로 봤을 때는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가 좀 낮아질 수 있다라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한 게 바로 그 원인입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이제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래는 장기물이 더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흐름들 때문에 역전 현상이 나오고 있고, 지금 금리는 강하게 인상을 하고 앞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는 나오다 보니까 이 역전폭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역전폭이 거의 100bp까지 좀 벌어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는 1981년 9월 이후 이제 최대폭까지 벌어졌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지금 긴축은 강화할 것이고 이 여파로 경기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지금 시장 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수익률 곡선, 2년물과 10년물의 이 스프레드, 이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정확한 신호였다고 해요. 최근 50년간.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분위기는 좋지 않다. 이렇게 또 정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